장대장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속을 뻥 뚫어주는 바로 우리 장대장TV에서 자, 오늘은 경제의 원리가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결정이 되는데 그걸 무시한 이 임대차 3법 그 이유 지금 뭐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만 현 시점에서도 암거래들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법의 취지는 좋지만 방법적인 면에서 굉장히 잘못됐다. 이런 법이 도입이 되면 나중에 혼탁한 시장으로 갈 것이라고 제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런 사례 분석을 통해서 앞으로 이 법이 어떻게 정착해야 현명한 법으로 갈지 거기에 대해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서울 삼성동에 집 한 채를 갖고 있는 B 씨는 집을 팔지 못해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사업이 잘 되지 않아. 요즘에 뭐 코로나 안 그래도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었는데 이 코로나 이후로 자영업자들이 지금 거의 뭐 죽어납니다. 예. 저희 사무실 근처만 봐도 들어온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한 3개월, 4개월, 6개월 되면 바로 비어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되지 않아? 새로운 업체가 와서 또 인테리어 공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다가 얼마 몇 달 있으면 또 비어 있어요. 심지어는 역에서 가까운 것도 그런 곳이 많습니다. 강남 일대 가보면 대로변, 역세권 이런 데도 지금 상가가 비어 있는 것도 많죠. 본인의 집을 팔고 나간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최후의 보류입니다. 왜냐하면 1차적으로 담보대출을 받았겠죠. 그 다음에 시정대출 받았겠죠. 그래서 이제 금융권에서는 더 이상 돈을 빌릴 수 없기 때문에 이제 집을 팔아야 되는 사정까지 온 거죠. 절박한 상황인데 동네가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지정되는 바람에 실입주자에게만 집을 팔 수 있는데 삼성동은 토지거래 허가 구역입니다. 삼성동, 청담동, 잠실동, 대치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다 보니까 실입주를 가능해야 돼요. 최소 2년을 입주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세입자가 나갈 생각을 하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집을 팔아야 되는데 기존 세입자가 안 나가면 팔 수가 없어요. 이 삼성동은. 그럼 딱한 사정입니다. B 씨는 8월에 집을 빼는 비용으로 2천만 원을 요구하던 세입자가 9월엔 4천만 원을 요구하더니 요즘에 아예 전화도 받지 않는다. 전화도 받지 않는다. 자, 2천만 원에서 4천만 원을 요구한다면 전화 받지 않는다는 거는 백주숙표를 달라는 겁니다. 네. 터무니없다. 이제 4천만 원이 뭐냐 이겁니다. 조건에 바로 응하지 않으면 그만큼 시간은 길어질 것이다. 이러다가 한 10통 정도 전화하면 이제 한 번 받습니다. 여보세요? 그러니까 아, 누구시세요? 난 또 모르고 그냥 받았네. 이러면서 이제 얘기가 이어지겠죠. 지난번에 집주인이 4천만 원 뭐 어쩌고저쩌고 했는데 아니 됐어요. 저는 그냥 살려고요. 예. 4천만 원 뭐 4천만 원. 예. 5천만 원 딱 올리면은 글쎄요. 한 6천에 하시죠. 이렇게 나올 수도 있겠죠.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예. 왜 실무 경제에서는 그런 일들이 빈번합니다. 서로의 이익관계에 의해서. 자, 두 번째 사례. 서울 강남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는 세입자들에게 임대차 3법도 비껴가는 단지로 인식된다. 세입자 A씨는 3억 원을 올려줄 생각이 있었지만 집주인으로부터 5억 원 인상을 요구받았다. 5억 원 인상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자기 아들을 입주시키겠다. 직계 좀비속을 실입주를 하면 세입자를 내보낼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입주시키겠다. 5억 원 받아서 아들한테 돈 1천만 원 챙겨주겠죠. 아들이 또 아들도 땡깡부립니다. 5억 더 받고서 1천만 원 주냐고. 엄마가 2천만 원 하자 그러면 2천만 원 하겠습니까? 한 장 주라 그러지. 큰 거 한 장으로. 그러면 이제 이놈의 새끼는 키워놨던 인기랑 엄마한테 손 벌리고 막 뭐라고 하면 이제 어때요? 집 나가서 안 들어오죠 이제. 전화 안 받습니다. 똑같아요. 세입자가 전화 안 받는 거나 아들이 전화 안 받는 건 똑같습니다. 매 한 가지예요. 단지 내 전세 매물은 씨가 말랐고 요즘 전세 굉장히 귀하죠. 설사 매물이 있더라도 집주인이 제시한 가격보다 높아 거부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참 이게 그래서 법이라는 게 5% 인상 안 된다, 뭐 이상 안 된다, 뭐 안 된다 하지만 서로가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자율시장에 맡겨놓으면 차라리 이렇게까지는 가기 힘들죠. 세입자를 위한다, 뭘 위한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말씀, 진짜 그걸 위하는 거냐? 그렇게 보기는 힘들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이 지금 뭐 신문 기사에 있는 내용뿐만이 아니고요. 우리 그 장대장TV 지금 유튜브 구독자분께서 본인은 임차인이신데 아파트가 2021년 2월 25일 전세가 만기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대인이 집을 매매하려고 했는데 같이 집을 비워주면 위로금으로 500만 원 정도 준다고 했었는데
어제 집주인이 실고자한다고 갑자기 연락 와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느냐고 지금 우리 구독자분이신데 법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2월 25일이기 때문에 이 임대인이 제3자에게 매매를 할 수 있는 기간은 6개월 전이기 때문에 8월 25일 이전까지 등기 이전이 되면은 돼요. 그러면은 제3자가 들어와서 살겠다고 하면 매수하신 분이 그 임차인은 나가셔야 되는데 지금 이미 기간이 넘었기 때문에 여기에 현재 임대인께서 500만 원 정도 위로금을 챙겨 드리겠다. 500만 원을 믿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주인이 실고자 한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입자분은 법적으로는 지금 나가셔야 되는 게 맞기는 맞습니다. 자, 이분 같은 경우 아마 지금 계약행시 청구권이나 이런 게 없었으면 부드럽게 이 집주인하고 계속 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집주인이 물론 정말로 원래 뭐 법을 떠나서 이번 새로운 법을 떠나서 실거주 해야 될 사정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보다는 지금 시국이 어지럽기 때문에 처음에 500만 원을 줄 테니까 나가라고 했던 거는 제3자 매매보다는 지금 머리 복잡하니까 아마 그랬을 가능성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임차인분도 예전 같으면 그렇게 지금 나가야 될 상황까지 몰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집주인하고 잘 부드럽게 얘기해서 얼마 그 시장이 별로 그렇게 오르지 않는 시장이면 그냥 동결시키거나 좀 오른 시점이면 조금만 좀 이 정도만 좀 해주시죠. 그럼 집주인도 알겠다고 서로 부드럽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이 법 때문에 임대인도 겁먹고 머리 복잡해지는 거 싫고 임차인도 그냥 살 수도 있는 건데 또 나가야 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여기에 계속 살고 싶은 생각이 있으시다고 한다면 집주인에게 잘 말씀을 드리십시오. 저 그런 사람 아니고 깨끗하게 페어플레이 하겠다고 얘기를 해서 우리 임대인분께 좀 설득력 있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가서 손수건 하나 준비해서 눈물 좀 닦으시고요. 좀 그런 전략으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 장대장TV 유튜브 구독자 여러분들께서 이런 사연들, 본인들이 겪은 모든 지금 겪고 있는 사연들을 보내주시면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한국 부동산 시장이 암시장화하고 있다. 암시장. 어두운 시장입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 제가 미국의 샌프란시스코를 갔을 때도 저도 암표 한번 사봤습니다. 언어도 잘 안 통하는 곳에 딱 갔더니 아주 그 키가 큰 한 2m 정도 되는 백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등치도 아주 크고 뭐 표가 있다. 살 거냐 그래서 저는 이제 매표소 가기 전에 이 백인이 얘기를 하길래 나는 그 일루수 쪽을 앉을 거다. 그 샌프란시스코가 그때 아마 황재균이가 샌프란시스코에 그때 메이저리그 진출했는데 아마 그때는 마이너에 잠깐 내려갔을 때일 겁니다. 자기가 10년 여기서 암표 장사를 했대요. 걱정하지 말아요. 암표 장사 하루 이틀 한 게 아니래요. 그래서 표를 사가지고 들어갔는데 일루수가 아니고요. 저기 그 홈런 파울 쪽 뒤쪽 아주 뒤쪽에서 담 너머에서 약간 보는 듯한 느낌. 맨 끝에 이거는 분명히 경기를 보고는 있기는 있는데 경기자가 아닌 것 같은 그런 느낌. 그래서 제가 이제 여기까지 와가지고 내가 야 이거 한번 선수들 바로 앞에서 보고 싶은데 이건 무슨 담 너머에서 몰래 보는 듯한 돈은 냈지만 몰래 보는 듯한 이런 경기를 난 보고 싶지 않다 해가지고 그 일하는 분한테 얘기했더니 업그레이드 시켜주겠다. 포수 뒤쪽 있죠. 제일 비싼 게 포수 뒤에입니다. 포수 뒤에는 항상 이 지금 포수를 비치기 때문에 TV에 계속 나옵니다. 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카톡을 보내서 오늘 샌프란시스코 경기에 난 계속 나올 거다. 뭐 그랬던 적이 있는데 이게 바로 이제 암표 사서 바로 이거 한 대 맞았습니다. 이거 전문 용어로 눈탱이. 네, 눈탱이 시퍼렇게 됐습니다. 임대차 3법을 소급 적용하면서 기존 계약 관계가 깨지고 정상적인 수요 공급 메커니즘을 교란하자 생긴 암시장이다. 자, 전쟁이나 천재지변이 일어난 것도 아니라 정책 실패로 발생한 것이다. 야, 뭐 이거 참 기사 문구가 참 좋네요. 전쟁이나 천재지변도 아니고 정책 때문에 이렇게 됐다. 이곳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일방적인 갑을 관계로 묶여 있지 않다. 전세 수요가 몰리는 곳엔 임대인이 갑이고 거래 허가제에 묶인 곳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정하며 뒷돈을 쥐어주기 때문에 참 임대차법을 하자고 한 사람이 누굽니까? 임차인도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임대인도 힘들게 만들고 임차인도 힘들게 만들고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습니다. 암시장은 통상적으로 어떤 재화 가격의 상한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통제할 때 나타난다. 시장 균형 가격보다 정부가 정한 가격이 낮으니 이 가격에 공급하려는 사람보다 수요자가 훨씬 많아지고 이 초과 수요를 노린 게 바로
암시장이다. 실제로 서울의 한 아파트는 작년 초 입주할 때 5억에서 6억 원, 전용 84제곱미터 기준 수준이던 전세가가 새로운 임대차법 시행 이후 10억에서 11억 원으로 급등했다. 약 2배 정도 급등을 한 겁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계약갱신 청구권을 수령할 때 5% 인상과 시세대로 받을 때 차이가 5억 원 이상 벌어지니 직계 좀비적 실거주를 핑계로 세입자를 내보낼 유인이 강하다. 뭐 사실 그렇습니다. 임대하는 분이 너무 이거는 수익이 안 되고 한다고 하니까 집에 지금 살고 있는 자녀분들한테 주소지 거기다 옮겨놔. 사실 실제로 뭐 안 산다고 해도 확인할 방법은 없습니다. 임차인에게 열람한다고 하는데 거기 주소지 이전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럼 실제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걸 어떻게 어떤 기준으로 할 거고 집에 가끔 한 번씩 들어간다 그러면 집에 매일 들어와야 된다는 법을 뭐 또 정할 겁니까? 결혼하신 분도요 부부간에도 매일 안 들어가시는 분 봤습니다. 제가 어제 잠깐 만났던 분은 술을 너무 많이 마시고 대리를 불러서 왔는데 깨어나지 못하는 겁니다. 주차장에서 거의 자고 아침에 들어갑니다. 한 달에 절반 정도는 그렇게 한답니다. 이거 만약에 법으로 정하면은 부부간에도 지금 집에 못 들어갈 바에 직계 좀비속을 갖다가 매일 집에 들어오게 또 법으로 제정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인근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해 계약갱신 청구권을 사용하지 않고 주변 시세대로 재계약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계약갱신 청구권이 지금 발효는 됐지만 실질적으로 쓰질 못하고 있다. 그러면 무슨 법이 무슨 지금 소용이 있습니까? 분쟁만 발생할 뿐이죠. 임대차법 시행 이후 부동산 시장에 새롭게 등장하는 현상, 집주인이 요구하는 거, 이명계약. 표면적으로는 전세보증금을 5%까지만 인상, 또 다른 계약서로 그 이상의 돈을 받아. 그럼 이명계약이라는 게 본계약은 이렇게 해놓고 5% 법적인 테두리. 이명계약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 당신이 아쉬우면 나한테만 써달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자기가 여기를 나가면 집을 구할 게 없는데 응하죠. 시간은 다가오고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급하니까 전세는 없고 할인금, 깔세,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집주인이 일부를 떼어냄. 주변 월세 시세에 맞춰 할인금 규모가 정해져. 그러면 전세보증금 돌려줄 때 얼마를 떼고 예를 들자면 전세 지금 5억 있는데 10억에 하자고 했는데 5억에 5%만 올려주고 그럼 2,500인가요? 5억 2,500에 계약하고 나머지는 4억 7,500만 원 되는 거는 월세나 반전세 형식으로 해서 나중에 나갈 때 여기서 떼고 주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떼고 주겠다고 오케이를 했는데 임명계약서 했는데 나중에 줄 때 뭐라고 하겠습니까? 예. 관람료 전세 구하는 세입자들에게 집 보여주고 받는 돈. 자, 이거 과학 아닙니다. 이제는 집을 보는 자체만으로도 뭐 엊그저께 그 신문 뉴스에 나왔습니다만 강서구에 있는 전세가 좀 싸게 나오긴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10명이 동시에 와서 구경시켜준다. 이 관람료를 이제는 받는다는 거예요. 일단 5만 원인데 일단 얼마든지. 야, 그러면 이거 1년 내내 머리 아프니까 전월세 안 놓고요. 관람료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도 있겠네요. 관람료만 가지고 제가 볼 때는 지금 프로야구 한국 시리즈보다 더 벌 수 있어요. 한국 시리즈 코로나 때문에 몇 명 못 들어가는데 전월세 가지고는 훨씬 한국 시리즈보다 더 많은 돈 관람료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입자가 요구합니다. 자, 세입자 위로금. 계약갱신권 안 쓸 때 집주인에게 위로금 요구. 자, 여기 어떤 기사에는요. 이번에 홍당기 시장이 세입자가 계약갱신 청구권을 해서 세입자에게 위로금을 줬다. 이런 얘기 기사가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법을 만드는 분이 편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한다는 것도 좀 웃기는 거긴 합니다. 사실은. 그럼 그 법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당사자들조차도 제대로 못 지키는 법을. 이사비. 집을 비워주는 조건으로 집주인에게 이사비 요구. 계약 기간이 끝나고 계약갱신권 안 쓸 때니까 이사비 달라. 촉진비, 급행료, 급히 전세집 구할 때 중개업자에게 찔러주는 돈. 왜 그럴 수 있죠. 엊그저께도 10명이 물론 이제 임대인이 제비뽑기 하자고 했으니까 망정이지만 중개인이 임대인이 바쁠 때는 중개인이 리드를 할 때 있습니다. 그러면은 당신한테 해줄 테니까 얼마 달라 이러고서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 한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자와 공급자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지면 정부 규제의 힘이 미치지 않은 영역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 뒷거래죠. 뒷거래가 서로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뒷거래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정부 규제, 정부가 법으로 발표한 거에 손이 미치지 않는 뒤에서 거래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정부가 강제로 임대료를 낮춰도 스스로 이전의 시장 균형 가격을 찾아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실제 상황을 경험을 해보시는 분들은 알아요. 이런 법이 크게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근데 법을 만드는 분들이 이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또는 그냥 이론 쪽으로만 무조건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것이다. 제가 제발 부탁인데 이론만 가지고 되는 게 경제가 아니거든요. 자, 암시장의 특징은 어떤 경우라도 사회 전체 이익을 감소시킨다는 것이다.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는 경우 상황에 따라 임대인과 임차인 각각의 이익은 늘거나 줄 수 있다. 하지만 두 명의 이익을 합한 총량은 가격 통제 이전보다 떨어지게 된다. 자, 무슨 얘기냐? 정부가 가격을 통제해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사례금을 받거나 또는 임차인이 이사비를 받고 뭘 하고 나가요. 그렇게 했던 임차인이 다른 곳에 가서 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다른 곳에 가서 더 큰 비용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본인이 갑자기 집을 못 구해야 되는 상황, 또는 2+2를 다 행사하고 나서도 그때 집이 없으면 또 어떻게 할 겁니까? 예전 같으면 특별한 일이 없으면 4년이 아니라 6년이고 8년이고 10년이고 살 수 있죠. 서로 합의하에. 지금은 4년이 지나면 무조건 내보내야 됩니다. 왜? 임대인 입장에서는 올릴 수가 없거든요. 기존 임차인을 계속 데리고 있으면.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사를 가지 않아도 장기간 거주할 사람도 이사를 가게 만드는 이사비에다가 또 거기에 대한 시간 낭비해야 되죠. 또 주거 환경이 이보다 더 안 좋은 곳으로 가면은 주거 만족도도 떨어지고 것이고, 또 좋은 곳으로 가면 어마어마한 돈을 또 더 내야 되고, 또 대출 받아야 되고, 들리거나 아쉬운 소리 해야 되고, 가정의 불화까지 오는 겁니다. 더 이상 이 부동산에 관련돼서 정말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그만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임대인이고 임차인이고 바라지 않는 이런 정책은 제발 신중하게 만들어서 발표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생각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여러분들의 많은 고민 들어오고 계시는데 이메일로 계속해서 주시면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